여러분, 혹시 무릎 통증 때문에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통증이 심해 새벽마다 깨고 걷는 게 두려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그 순간, 제 환자 김영수 할아버지도 딱 그랬습니다. 10년 넘게 무릎이 아파서 손주 얼굴 보러 나가는 일조차 고통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됐다며 저에게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1시간도 제대로 못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자고 일어나도 몸은 더 무겁고 계단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 그 통증 그냥 두면 관절은 망가지고 삶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3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매일 알려드린 대로 손으로 딱 3군데를 하루 5분씩만 풀어줬을 뿐인데 이젠 손주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이건 그냥 마사지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마사지만으로 가능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내과 의사로 40년간 일하다 은퇴한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허리와 무릎,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8%가 만성 관절통을 경험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그중 67%는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 큰아들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항상 말합니다. 아버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은퇴 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 매일 밤 단 5분만 투자하면 허리와 무릎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3가지 마사지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제 아내는 항상 당신이 의사였던 건 행운이야. 이 마사지 덕분에 내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사지 포인트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이 부위를 매일 5분간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허리, 무릎, 심지어 어깨 통증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서울에 사시는 75살의 분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파 손주들과 놀아주기 어려워 하셨습니다. 제가 이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알려드렸더니 한 달 후 진료 때 활짝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이제 무릎이 덜 아파서 손주와 공원도 다녀왔어요. 그냥 허벅지만 문질렀을 뿐인데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골반과 무릎의 위치가 변하고 그로 인해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이 근육이 풀리면서 골반과 무릎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사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양손 손바닥으로 허벅지 앞쪽을 무릎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문지르면 됩니다. 세게 하지 말고 따뜻한 기운이 돌도록 부드럽게 5분간 해주세요. 제 작은 아들은 중학교 체육 선생님인데 이 방법을 학생들에게도 가르친답니다. 특히 성장통이 있는 아이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하더군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마사지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놀랍게도 전신의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 오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디스크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수술은 무서워서 못하겠다며 늘 통증 속에 살았죠. 제가 발바닥 마사지를 권했더니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달 후 이 씨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기환 씨, 정말 신기해. 발바닥만 꾸준히 눌렀을 뿐인데 허리 통증이 절반은 줄었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왜 발바닥 마사지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발바닥에는 온몸의 신경과 연결된 수많은 반사구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경락이라고 부르죠.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어 이 부분을 자극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바닥 마사지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2020년 대한통증학회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한 노인들의 약 82%가 통증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누르며 마사지합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세요. 한쪽 발에 2분 30초씩 양쪽 모두 5분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손녀는 제가 발 마사지를 할 때마다 할아버지 발 밟아 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의 작은 발로 밟아주는 것도 좋은 마사지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마사지 포인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허리 통증에 특히 효과적인 포인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조성민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살의 조 할아버지는 허리를 구부리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껴 텃밭 가꾸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이런 곳을 마사지한다고 허리가 나아진다고요? 라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 진료 때 오셔서는 이제 다시 텃밭에 가볼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 후에는 직접 기른 상추를 가져오시며 활짝 웃으셨죠. 무릎 뒤 오금에는 위중혈이라는 중요한 경혈점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가 허리와 등으로 뻗어 있는 방광경락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경락의 흐름이 원활해져 허리 통증이 완화됩니다.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오금에는 좌골신경과 연결된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경 압박이 줄어들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양손으로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편안한 압력으로 5분간 해주세요. 제 와이프는 저녁마다 이 마사지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이렇게 마사지하니 일석이조라고 말하죠.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마사지를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사지할 때는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근육과 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너무 세게 마사지했다가 오히려 통증이 심해진 분이 계셨어요. 욕심내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둘째, 마사지 전에는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거나 반신욕 후에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 와이프는 항상 따뜻할 때 마사지해야 효과가 2배라고 말합니다. 셋째, 마사지 중에는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참거나 긴장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깊고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며 마사지하세요.
넷째, 건강 상태에 따라 마사지를 조절하세요. 피부병이 있거나 해당 부위에 상처가 있다면 마사지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심한 염증이나 부종이 있을 때는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다섯째,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마사지로 풀어진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더 이완시키면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효과적인 마사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고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너무 세게 마사지를 하셔서 오히려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열심히 했더니 더 아파요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계란을 깨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적당한 압력으로 마사지 하시니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마사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충분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피부와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누르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제 작은 아들은 항상 아버지, 마사지는 싸움이 아니라 대화예요 라고 말합니다. 몸과 대화하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마치 운동 전 준비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마사지 전에도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 박종석 선생은 마사지 전에 항상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고 합니다. 기환아, 나는 마사지 전에 팔다리를 쭉쭉 펴고 돌리는 게 습관이 됐어. 그러고 나서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아. 간단한 준비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기를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돌려주고 어깨를 으쓱했다 내리는 동작을 5회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준비 운동만으로도 마사지 효과가 크게 향상됩니다. 제 손녀는 이런 준비 운동을 할아버지의 춤이라고 부르며 함께 따라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준비 운동을 해보세요. 마사지와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제 큰아들이 알려준 방법인데 누워서 무릎을 가슴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10번만 해도 허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걷기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제 친구 박 선생은 매일 아파트 주변을 3바퀴 돌고 나서야 아침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8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군인처럼 똑바르시죠. 식사 시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작은 아들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 컬러풀 식탁의 날을 정해 5색 채소를 먹는데 이런 작은 습관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목욕을 추천합니다. 온수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목욕 후에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를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사지와 함께 꼭 해주셔야 할 것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마사지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면 스트레칭은 그 효과를 지속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최 선생님은 은퇴 후 매일 아침 10분간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합니다. 김 선생, 내가 이렇게 80 넘어서도 허리 펴고 다닐 수 있는 건 아침 스트레칭 덕분이요. 이것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1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리고 10초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루 2, 3회만 해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와이프는 텔레비전 광고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광고 시간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시간이야 라고 말하죠. 일상 속에서 스트레칭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각 마사지 포인트별로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기 쉽도록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도 적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편안한 의자나 소파에 앉아 다리를 편안하게 펴주세요. 양손의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허벅지 앞쪽에 올려놓습니다. 무릎 바로 위에서 시작해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압력은 피부가 살짝 당겨질 정도로 적당히 해주세요. 한쪽 다리당 약 2분 30초씩 총 5분간 진행합니다. 마사지 중간에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는 동작도 추가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텔레비전 뉴스 한 꼭지를 보는 동안 한쪽 다리를 마사지하고 다음 꼭지에서 다른 쪽을 마사지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누릅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 족궁을 집중적으로 1분간 누릅니다. 발가락 아래쪽 볼록한 부분도 30초간 문질러 줍니다. 발 뒤꿈치 부분도 30초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한쪽 발에 2분 30초씩 양발 모두 5분간 진행합니다. 작은 공테니스 공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 굴리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제 와이프는 저녁 드라마 보는 동안 골프공으로 발바닥을 굴리는데 그날 쌓인 피로가 다 풀려요 라고 말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 상세 방법.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편안하게 뻗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무릎 뒤 오목한 부분을 찾습니다. 이 부위 중앙에 있는 위중혈이라는 지점을 찾아 30초간 부드럽게 누릅니다. 그 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를 1분간 진행합니다. 오금 주변 근육 햄스트링까지 확장하여 1분간 더 마사지합니다. 한쪽 다리당 2분 30초씩 총 5분간 진행합니다. 마사지할 때 다리를 약간 구부리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잠들기 전 베개를 무릎 아래 받치고 오금을 마사지하니 숙면에도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사지는 하루 중 언제 해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목욕 후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되어 마사지 효과가 더 커집니다. 빈도는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월수금은 발바닥, 화목토는 허벅지와 오금 마사지를 번갈아 하니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사지 효과는 보통 3일 후부터 느끼기 시작하고 2주 정도 꾸준히 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큰아들은 아버지 약은 즉각적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마사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효과는 더 오래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사지와 함께하면 좋은 보조 도구. 마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보조 도구를 소개해 드립니다. 따뜻한 수건.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5분간 덮어두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마사지 효과가 높아집니다.
마사지 오일,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소량 사용하면 마찰이 줄어들어 더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섞으면 향기로 마음까지 편안해져요 라고 말합니다. 마사지 볼, 작은 마사지 볼을 사용하면 손가락으로 하기 힘든 부분도 효과적으로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온찜질팩 마사지 후 10분간 온찜질을 하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제 작은 아들은 아버지, 도구는 보조일 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비싼 도구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마사지와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은 관절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친구 이정호 선생은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식습관을 바꾼 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환아, 내가 생선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 약보다 밥상이 더 중요하더라.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강황이나 생강 같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향신료, 그리고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 등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염증을 촉진할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 약은 하루 3번이지만 음식은 하루 3번 이상 드시니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 포인트.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을 매일 밤 5분씩만 문질러 주세요. 꾸준히 하면 통증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은퇴 후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예전 환자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선생님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절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노년의 지혜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GSM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지혜와 따뜻함을 전해드릴 GSM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